자, 일단은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길이가 12cm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4개의 원이 있는데 이 4개의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면 그 대상, 그러니까 넓이의 합이 내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넓이의 합을 일단 식으로 좀 세우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식으로 세운 다음에 그 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둘레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둘레식을 제가 세워보면 둘레는 2x 더하기 2y 했을 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일단 x 더하기 y는 6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원의 넓이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니까 요게 반지름이 돼서 4분의 x제곱 파이 이렇게 쓰면 첫 번째 거 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쪽에도 하나 있지만 위쪽에도 하나 이렇게 있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플러스 여기에서의 이 원은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y를 절반해서 제곱해주면 4분의 y제곱 이러면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거기다가 파이 곱하면 원일 텐데 몇 배? 2배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로 약분이 돼서 2분의 파이로 묶이고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뭐가 된다? y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지. 자, 그런데 문자가 몇 개라서 지금처럼 2개라서 우리가 식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려면 혹시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코시 슈바르츠 이런 거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데 이건 고등상이니까 그냥 우리는 요거는 2차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문자를 이렇게 6-x라고 위의 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2차식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파이에 여기는 x제곱 이렇게 되면 되고요. y는 얘 대신에 대입을 하면 너의 제곱이 돼서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x제곱이 얘랑 곱해져서 너는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6x 그리고 너는 플러스 얼마? 18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완전 제곱하면 되겠죠. 얘는 여기다 플러스 9 여기다 마이너스 9 이렇게 잡아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저 i의 넓이의 합은 9파이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9파이.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2차 함수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8이고 그럼 요 x좌표 그대로 따라 쓰면 이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축의 방정식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럼 얘 대입하면 최소값 8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개형으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축이 마이너스 2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뜻일 거고 거기에서의 최소값이 8이다 이런 뜻은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다 이런 뜻일 테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꼭지점의 정보로 다시 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다 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문제에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얘의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최소값이 8이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다가 8 이렇게 써주면 꼭지점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A, B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면 뭐 계산 미리 해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까지일 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일 때 최대값을 구해라 아까 문제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좀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더 왼쪽으로 가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아무래도 이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애를 넣어야 더 높은 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려면 누구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누굴 대입?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5 넣죠 뭐. 그러면 여기는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는 더하기 8 해가지고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후야. 이 11번 문제를 이제 1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긴 하다. 이거 잘 풀었을까요? 이 풀이가 이 세 줄짜리예요. 두 줄 아니면 세 줄. 근데 이미 막 네다섯 줄 넘어간 친구들은 여기서 약간 조금 배울 게 있을 겁니다. 내가 풀었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문제긴 하거든. 한번 잠깐 봐볼까? 자, 문제를 잠깐 봐봐. 자, 여기 보면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이렇게 좀 높은 차수의 식이거든요. 맞죠? 근데 일단 이거를 좀 봐야 돼. 저거를 정말 간단하게 막 근해공식수도 대입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뭔가 이 식을 가지고서 쟤를 좀 쉽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3x 이 친구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3x 4제곱 9x 세제곱 약간 보였을까요? 이 두 개? 좀 보여요? 이 둘의 개수비가 어때? 1, 3 거기에다 정확하게 3배 들어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식을 뭐 해보면 관찰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x제곱 더하기 3x를 기준으로 보면 너는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 3x 4제곱 더하기 9x 세제곱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주면 바로 네가 나온다는 거 약간 이해돼요? 이게 얼마 곱해지면 돼? 3x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지면 네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네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우변도 3x 제곱 곱하면 6x 뭐가 된다?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식을 나는 뭐라고 땡겨서 쓰면 된다는 얘기야? 6x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았니? 색깔이 좀?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무튼 네, 6x 노란색 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6x 제곱으로 바꿔주면 끝에 거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럼 요게 이제 x 제곱이고 네가 또 3x거든? 그럼 x 제곱 더하기 3x는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 다시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니는 그냥 다시 뭐라고 쓰면 된다고? 2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2 더하기 3은 얼마가 되고요? 5. 잠깐만 뭐 하는 거야? 2 더하기 3이 어디 갔냐?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결국에 최종적인 답은 5다. 이렇게 해서 답은 5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번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뒷페이지 13번 보죠. 자, 일단 여기서는 표현을 좀 정리 하나 할 테니까 우리 요 표현을 좀 개념을 한번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은 z가 뭐다? 실수다 이런 뜻이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기만 하다 여기 등호가 빠지면 이때 그 복소수 z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제곱해서 우리가 음수다 이렇게 주면 그 복소수의 뜻은 z는 순허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순허수.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의 z제곱은 실수다 라는 뜻은 실수는 우리 양수도 포함하고 음수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해서 z는 실수가 돼도 괜찮고 또는 뭐가 돼도 괜찮다? 순허수가 돼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곱해서 실수가 안 되는 애가 누군지 좀 알아주면 될 텐데 여러분들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것들은 제곱하면 1 더하기 9i의 제곱 플러스 6i가 되면서
너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순허수가 아닌 허수만 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허수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수거나 또는 뭐다? 순허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개념을 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실수라는 건 양수를 제곱해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0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음수를 제곱해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실수인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르는 애들은 제곱하면 비로소 뭐가 되는 애들? 음수가 되는 애들. 그러니까 2i를 제곱하면 4i 제곱이니까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뭐 마이너스 3i 같은 것들을 제곱해도 뭐가 돼?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인 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르면 되죠.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 아닌 허수는 뭐라고? 제곱하면 그냥 뭐 된다? 허수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제곱한 게 뭐니까? 실수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z는 뭐거나 실수이거나 또는 뭐다? 순허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기 보이는 z를 실수이든 허수이든 좀 판정을 하려면 우리는 이 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좀 묶어 주셔야 되는데 실수부는 k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허수부는 ki 빼기 1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네가 먼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가 0이면 되니까 k는 얼마면 된다? 1이면 된다. 그리고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부가 0이면 되니까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k 값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문제에 따라 좀 다른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알고 계시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이 친구는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x라고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저기 보이는 얘다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이야. 선생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일단은 이거를 보고서 너라는 걸 알아차린다가 1번. 근데 저는 아직 1번이 안 돼요 하시면 조금만 기다려봐. 이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서 얘인 걸 알아차렸으면 우리는 성질이 두 가지가 펼쳐지면 됩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일 거다. 요거 일단 두 개 펼쳐지셔야 됩니다. 됐나요? 쌤 전 저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예 여기 파트를 다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난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다시 할 거긴 한데 조금 일단 이렇게 플로우가 가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나는 얘네들 활용해서 식을 좀 줄여주면 되는데 일단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차수를 2차 이하로 다 만들어줍니다. 2차 이하로 다 만드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보이는 x7제곱 같은 애들은요 x 세제곱의 기준으로 보면 제곱해서 x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의 x니까 그냥 x다 이렇게 바뀌어요 차수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2x 6제곱도 한번 가볼까요? 2x 6제곱 같은 경우는 2의 x 세제곱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그냥 2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5x 세제곱 여기다 가죠. 5x 5제곱도 한번 가보면 너는 5에 x 세제곱이 한 번 곱해지고 x 제곱인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5x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식의 역할은 뭐다?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춰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의 역할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일 텐데 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은 보통은 항 두 개짜리를 하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는 x 제곱이 있고 여기는 x-1 이런 식으로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는 x 제곱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x-1을 잘 보니까
이 x-1은 얘네들의 부의 반대잖아요.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x-1 되겠지? 그럼 걔는 얼마다? x제곱이다. 식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항 두 개짜리를 넘겨서 누구로 바꿨다는 얘기야? x제곱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는 뭐다? x제곱이다 해서 뭐 1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애는 2차 이하의 식을 다룰 때 쓰고 이 위에 거는 2차 식보다 큰 애들을 다 아래로 낮춰주는 역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3번 지금 여기 보이는 너는 아까 우리가 줄여놨더니 x였고요. 여기 보이는 2x 6제곱은 줄여놨더니 플러스 2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5x 너는 마이너스 5x 제곱이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몇 x? 4x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을 구해라. 뭐 이렇게 식이 주어진 건데 이건 좀 필요 없으니까 치워볼까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너희 둘은 계산해서 빼기 x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막 두 개가 좀 겹치지 않나요? 여기 보이는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좀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x제곱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기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넘어가겠죠?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난 이 두 개를 뭐로 바꿔서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마이너스 2x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x에다 결국엔 몇 배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만 해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조금 계산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겠죠. 딱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엄청 고생한다고. 네. 뭐 정리하실 분들 좀 정리하시고요. 야 근데 니네 이거 지금 일단은 자 여기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 가는 1번 이거 좀 이해되는 사람? 여기서 갑자기 왜 이건지 나 알겠다 이거. 타이 그거 줘 선생님 좀 바로 보여요. 예, 그럼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할까? 예?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거긴 한데 한번 할까요? 예? 예. 요거 1번 한번 할게. 자, 두 번째 얘 가지고 얘 한어근이 얘면 요거 두 개 보인다. 이건 괜찮아요? 이건 좀 많이 했어요? 플러스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에서 쫙쫙 돼요? 그럼 이제 요것만 좀 정리할게. 두 가지 다 할게요. x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오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펼쳐볼 건데 자 일단 얘를 어떻게 푸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넘겨서 1의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일단 3차로 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이 0이 되려면 너는 x에다 1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너가 0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가 3i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식이 생겨서 여기 보이는 이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오메가 바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메가 바고요. 당연히 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당연히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다. 이렇게 펼쳤고요. 두 번째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얘는 저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거도 0이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뭐가 된다? 0이 된다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이렇게 쓴 거는 a분의 c 해가지고 너분의 너 해서 일단 1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사용했던 식 이 두 개가 이제 방금 활용을 해본 거니까 네가 차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2차 이하로. 그리고 너희들은 뭔가 항 정리해서 계산하는 파트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나 사실은 어떤 표현이야? 두 개는 같은 표현이야. 맞지? 똑같은 말이라고. 어차피 여기서 허근거 하나 여기서 허근거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준 것도 사실은 뭐야? 저 오메가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말이 결국에는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한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부호가 좀 헷갈리니까 제가 부호를 좀 정확하게 외우게끔 잡아주면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얘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조금 외울 때 좀 편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데 이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보시고 아 얘가 음수 마이너스 1이면 너는 플러스 1짜리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부호가 얘랑 따라간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딱 외워서 어떤 걸 보더라도 1번을 보더라도 2번을 보더라도 3번을 보더라도 아 너는 이쪽 내용이구나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마이너스 1짜리도 한 번만 더 해보죠. 어차피 뭐 이런 거는 설명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죠? 요건 안 하고 저기 부분만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 똑같습니다. 자 그럼 너는 x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은 0이다가 될 거고 그럼 x 플러스 1에 너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짜집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에 너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너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x고요.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이 사실은 같은 말이야.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는 말이나 여기에 생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x가 너다라는 표현은 다 뭐야?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그럼 이게 딱 보이면 마찬가지로 뭐가 펼쳐지면 된다고? 4개가 쪼르륵 펼쳐지면 돼. 세제곱은 빼기 1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근의 곱은 그냥 1이다. 이렇게 펼쳐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여기서 푸는 건데 우리가 여기 보이는 1번 그리고 여기 있는 2번 여기 있는 3번 어떤 걸 받아도 이쪽으로 향해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저 1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에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짜리라서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는 아까 얘기했던 4개 중에서 문제 풀 때 2개만 필요해서 2개만 적은 거예요. 이렇게 2개 적었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기차식 문제긴 한데 x 4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6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우리 안 되면 뭐 가지고 한다? 완전 제곱골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로? 합차로 우리가 마무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아무리 내가 인수분해 해봐도 잘 안 되는 걸 확인을 하면 얘는 일단 완전 제곱골로 만들게끔 2가지 선택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준다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완전 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8x 제곱 아니면은 플러스 8x 제곱 이렇게 2개의 옵션이 있는 거야, 그지? 완전 제곱 만들려면 이거 반 나눠서 제곱 되게끔 하려면 여기가 8 들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8, 마이너스 8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로 갈지는 이 끝에 달려 있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9개니까 마이너스 8개를 썼으면 남는 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 없었던 플러스 8x제곱을 빌려왔다 치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8x제곱 갚아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맞죠? 거기에다가 여기 갖고 있던 마이너스 9x제곱까지 붙여주면 얘는 마이너스 17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개의 옵션을 딱 보고서 누구로 갈래? 해보면은 누가 봐도 위에 거잖아, 그지? 위에 거로 가야 이게 완전 제곱인 x제곱 빼기 4의 제곱으로 묶이고 얘는 빼기 x제곱이니까 조금 있다가 합차를 좀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죠. 얘도 뭐 할 수는 있지만 루트 17x 이런 거 나오면 피곤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로 위쪽 걸로 나는 태클을 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인 거니까 한 번은 2개를 뭐 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됩니다. 너 더하기 너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한 번은 그 2개를 뭐 해주면 된다? 2개를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다시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을 인수분해 할 때는 한 번은 2개를 더하고 한 번은 2개를 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2개를 한 번은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x 이렇게 쓴 거고 한 번은 두 개를 뭐 한 거다? 뺀 거다.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x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는 0 이렇게 붙이면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거는 0이다. 하나는 이거는 0이다지. 그럼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여기서도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 막 해가지고 두 개 써서 더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잘 생각해봐. 이거 근의 공식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4개의 근의 합을 그냥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 두 근의 합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이 4개의 합은 그냥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요? 몇 개 남았니? 2개? 야 혹시 이거 푼 사람? 맞춘 사람? 맞았어? 오 어떻게 딱 느낌 왔어? 뭔지? 그래 그냥 딱 B로 그냥 딱 찍어서 이렇게 이거겠지 하고 맞았어? 자, 이거 맞췄으면 나 좀 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fx10까지 세웠다. 이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난 fx에서 최고창의 개수를 못 구했어. 이러면 약간 괜찮은 거고 이걸 풀었다. 이러면은 나 좀 해 이런 느낌. 참고로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똑같이 생긴 게 성취도 1차 있었어요. 방학 때. 풀어준 적이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랑 다 하신 건 아니니까 제일 마지막 문제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만 그건 직접 식을 써줘서 그렇지. 자 일단 보죠. 자 여기 보면 3차 다항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식을 줬고 k에다가는 4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일단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그냥 k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식을 펼쳐주세요. 알겠지? 나중에는 안 해도 그냥 눈에 보이겠지만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 보이면 대입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잠깐만요. fx인가? fk죠? 이게 k입니다. k. 자 그러면 fk니까 k에다가도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f0은 1분의 0입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F1은 2분의 1,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뭔가 좀 약간 최근에 좀 봤던 느낌 아닌가요? 지난 시간에 바로 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1, 1, 2, 2, 2, 3, 3, 3, 4. 자, 좀 더 해볼까요? 왼쪽 거, 이 분모는 왼쪽으로 곱해서 쓰시면 1 곱하기 F0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그냥 다 넘겨서 쓰겠습니다. 0은 0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얘도 넘길게요. 2 곱하기 F1 그리고 1도 넘길게 빼기 1은 0. 자, 3 곱하기 F2 빼기 2는 0이다. 자, 4 곱하기 F3 빼기 3은 0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식의 모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값하고 다 연결이 돼서 x 들어가면 빼기 x 되고 거기보다 1 커지는 x 플러스 1이라고 생겨먹은 이런 식에다가 4개를 넣은 거죠. 4개. 빨간색 어디 갔어? 4개. 빨간색 4개의 값을 대입한 거야. 0, 1, 2, 3이라는 값을 저 식에다 다 대입했다고. 그치? 그랬더니 답이 다 뭐가 나왔대? 빵이 나왔대. 그럼 이건 무슨 정리? 인수 정리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식 자체에다가 0을 대입해도 빵이 되고 1을 대입해도 빵이 되고 2를 대입해도 빵이 되며 3 대입해도 0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식의 인수 정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fx는 몇 차식이라고 줬고 3차식이라고 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x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해주면 이거 몇 차식 되는 거야? 4차식 되는 거니까 이렇게 4차식 곱해진 게 저하고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 오만지 돼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 들어간 값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들을 봤을 때 내가 x가 들어가면 여기는 x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20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x 플러스 1 곱하기 fx 빼기 x라는 식으로 만들면 그 식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0 되고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도 0 되고 이 식에다가 2 대입해도 0 되고 3 대입해도 0 된다 이 얘기지. 그걸 우리가 인수 정리로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0 대입해도 0 되고 1 대입해도 0 되고 2 대입해도 0 되고 3 대입해도 0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또 최고창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까 여기다가 누구 적어주면 돼? K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K는 아까 썼으니까 깡어 쓰자. K는 저기 한번 썼으니까 뭐라고 쓸까? A 쓸까? A 없으니까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단계 했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어떤 내용들을 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돼.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자 근데 일단 저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내가 F4를 구하려면 누구를 또 구해내야 되냐면 이 최고창 A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약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잖아? 그럼 어차피 이거 싹 다 0 되지. 얘도 0 되고 얘도 그냥 0 된다고 그렇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얘 어차피 싹 다 0 되고 얘도 싹 다 0 되니까 이거는 1, 2, 3, 4 1, 2, 3 그리고 0까지 집어넣어도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없는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왼쪽에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에다 0 집어넣는 거 말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에 관계없이 또 식이 하나 그냥 나오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 말고 왼쪽을 봤을 때 저기에다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문제를 여기서 놓치면 아예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겁니까? 라고 하면 항등식인데 일단 수치 대입법으로 이 4개는 쓸 수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 너를 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얘 약간 느낌 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24A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A는 2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돼? 2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는 지우개도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4분의 1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F4를 구할 거니까 저 식에다 다시 한번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된다? 4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너는 5 곱하기 F4가 되고 여기는 빼기 4 이렇게 들어가고 너는 24분의 1에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싹 지워져서 뭐가 돼? 1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5 곱하기 F4가 5가 돼서 F4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요? 여기는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말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말 x 제곱 빼기 7x 플러스 2는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최대한 다 찾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뭐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럴 때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쓰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일단 합곱을 좀 뽑아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알파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0 맞지? 근이니까. 베타라는 값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돼? 0.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처럼 보면 이렇게 생긴 애는 알파 집어넣어도 0 되고 베타 집어넣어도 0 된다. 이렇게 봐주는 게 일단 기본 세팅이야. 그치? 그러니까 저 식을 나는 x-알파, x-베타꼴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중간에 좀 풀만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f-알파는 2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베타는 2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약간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내용이나 이 내용 그렇구나.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 기억나지? 인수 정리에서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F1은 0, F2는 0, F3은 0. 이거 뭐야? 방식이면 fx는 뭘 갖고 있다? x-1, x-2, x-3 인수로 갔는데 이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최고점은 모르니까 A. 지금 이거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에서 좀 어렵게 나온 게 뭐였냐면 여기가 1, 1, 1이었다고. 1, 1, 1.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fx-1 이렇게 식을 다 넘겨서 빼기는 0, 빼기는 0, 빼기는 0 해가지고 보면 fx-1은 0이다라는 식에서 1, 2, 3 넣은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x-1, x-2, x-3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f1 빼기 1, f1 빼기 2, f3 빼기 3은 0 이렇게 세 개를 받은 경우도 있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식을 썼냐면 fx 빼기 1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 fx 빼기 x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 되고 2 집어넣어서 0 되고 3 집어넣어서 0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x-1, x-2, x-3 이렇게 쓰면 된다고. 돼요? 자 그러려면 자 봐봐. 내가 1을 넣는데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런데 얘는 알파를 집어넣는데 누가 나와?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는데 누가 나와? 알파가 나와. 그러면 이건 저런 식으로 식을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뭐냐면 베타를 누구로? 알파로 바꿔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식을 이용하면 베타는 7-알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의미 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이건 14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 베타를 집어넣는데 알파가 나왔어. 근데 내가 인수정리 쓰려면 결국에 베타라는 식의 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누구로 바꿔? 알파는 으로 바꿔. 그럼 너는 7-베타다 일 거니까 거기다 몇 배에서? 2배에서 14-2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해한다. 돼요? 지금 봐라. 알파 집어넣으면 14-2알파 베타 집어넣어도 14-2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전부 다 누구로 넘겨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보면 F알파 플러스 2알파 빼기 1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넘기면 F베타 플러스 2베타 빼기 14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거 맞아? 근데 이 식의 원형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fx 플러스 2x 빼기 14라는 식일 건데 거기다 누구 집어넣었어? 알파 집어넣었어. 맞지? 그랬더니 0 되고 또 누구 집어넣었다? 베타 집어넣었더니 뭐 됐다? 0 됐다 이런 얘기야. 따라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 잘 볼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친구의 두 분이 알파 베타에서 이미 x-알파, x-베타가 어떤 식인지는 이미 내가 받았단 말이야. 얘를 누구라고?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라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다시 누구로 바꾸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2로 바꾸면 누가 결정이 된다? fx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두 문제를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래? rx다 이렇게 준 거야. 볼까요?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한번 구해봐 이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저 fx식을 잘 정리해보면 저걸 직접 나누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얘로 오른쪽을 슉 이렇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하고 딱 봤더니 fx를 너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1이고 나머지는 얼마임? 너임. 이거 딱 그냥 나눗셈 식으로 해석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r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4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을 다시 한번 나눗셈을 항등식을 가지고 나눗셈으로 해석해서 이 나머지를 바로 구해주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게 끝이냐? 3번 또 있죠? 뭐라고 돼 있어? 그 rx에다가 r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을 계산해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봐볼래? 얘는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너는 베타 베타 너는 알파 알파 그리고 끝에 거는 빼기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걸 알고 있어요. 알파 베타 곱은 아까 얼마였냐면 2였고요. 합은 얼마야? 7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알파에 얼마 넣어라? 5 집어넣어라. 2분의 5 집어넣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5 더하기 14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치?
끝.